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입니다. 요즘 재판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윤석열 재판과 김건희 재판이 같이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김건희 재판,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재판이고요. 김건희 재판에서는 건진 법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김건희한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죠.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명태균이 출석을 해서 김건희한테 뭐라 소리를 지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김건희한테 유리한 말만 하고 가버렸거든요. 자, 이에 비해서 오늘 건진 법사는 글쎄 누가 보더라도 일단 김건희한테 불리해 보이는, 하지만 내용상 보면은 딱히 불리할 것도 없는 뭐 그런 내용 진술을 하고 갔습니다. 자, 바로 근처에서는 윤석열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인데요. 현장에 오늘도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건희 재판도 열렸고 윤석열 재판도 열렸네요. 오늘 제가 김건희 재판 떨어져서 김건희 재판 떨어졌어? 거기 왜 자꾸 떨어져? 근데 김건희 재판은 아직 공개가 안 됐던 모양이죠? 오늘 제가 알기로 중계 재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우선 지기현 재판부는 중계 재판이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는 안 됐고 윤석열 건 중계 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김건희도 당연히 뭐 중계 재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처럼 또 중계 재판이 너무 늦어요 보니까. 이미지 공개를 너무 늦게 해요. 헌법재판소만 해도 다음날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을 언론사들한테는 그날 당일에 제공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는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공개된 재판 중에서 지기현 판사가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을 공개 비난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면 우선 변호인 측이 먼저 문영배 재판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어떠한 강연에서 윤석열에 대한 헌법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비판을 한. 그렇죠. 그 지기현이가 그 구속 취소한 거 가지고 구속 석방시켜준 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헌재 소장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지기현 판사님께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을 해야 한다고요? 네. 자문을 해야 한다고요? 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자문이라는 뜻은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계속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 이후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 기간의 계산이 날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문제와 영장의 적법성 등 절차적 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풀어준 거 당연히 날로 계산해야 되는데 왜 시로 계산하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풀어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되지. 왜 시로 계산을 해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뭔가 지금 지기현이를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네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지기현을 쉴드 쳐주려고 헛소리를 했고 여기에 지기현이가 궁짝을 맞췄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갑자기 이런 부분을 말씀하니까 당황스럽네요 하고 이 얘기를 끝마칩니다.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네요. 참 당황스럽네요. 이게 아마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음. 문영배 헌재 소장이 본인을 이제 비난을 해가지고 당황스럽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하나는 아니 이거 외부적인 문제인 건데 뭐하러 이 재판장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자, 그러면서 뭐 정치적 운동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좀 지견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장 내에서 변호인 측이 계속 문영배 헌법 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쭉 듣고 있다가 그냥 당황스럽네요 하고 이 재판을 그 상황을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사실은 당황스럽네요. 아 참네. 뭐가 당황스럽다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사실은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할 거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 오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이런 건. 끊고 하지 마세요로 해야지 소송 지휘가 올바른 소송 아 지휘거든요. 그럼요. 문영배가 여기에 재판에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누구나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는 비판 안 받아요? 근데 그 판사가 비판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정치적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정치적 운동을 했다 말았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그 지금 그 지기현이 한 게 아니고 이게 김홍일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가 정치적 운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아, 미친놈 지는 안 했나? 아 김홍일 이거 진짜 김홍일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헌재에서 막 예 그리고 뭐, 예. 그리고 헌재 앞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방통위원장 했어요. 아. 방통위원장 하다가 그 탄핵되니까 런했다 내뺀 사람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사람이 김홍일이에요. 윤석열의 특수부 선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방통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또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방통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겸직하는 한 며칠간 겸직도 했어요. 사실상.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앞뒤 정황상 이게 탄핵당하게 됐거든. 탄핵 투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놈입니다. 그랬던 놈이 누굴 비난해? 근데 거기다 대고 문영배가 그 지기현이가 뭐요? 당황스럽네요. 참 아니 이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 문영배가 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김홍일이 그런 식의 말을 했다. 그게 당황스럽네요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지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 당황스럽네요라고 하는 게 맞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문영배가 이 재판에 직접 뭐 참여하는 게 아닌데 그 자연인으로서 비판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뭐 법정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사실 날짜와 시간은 일반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 분들도 다 비판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문영배 재판관님이 이제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당연하죠. 일이다. 네. 뭐 재판부를 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다. 아니 지기현이가 지가 똑바로 하든가 지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가 똑바로 안 해놓고서는 무슨 당황스럽네요. 나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당황스럽네. 항상 이 지기현 재판부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말만 들으면 되게 뭐 부드럽고 뭔가 누구 하나 편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기현 재판부가 확실히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상 그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으면서 사실상 변호인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호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런데 글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 진짜 짜증이 확 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눈에 띄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윤석열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6회 연속 불출석이에요. 음. 원래는 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변호인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월 20일 그리고 10월 21일 또 추가 진료도 받았다. 윤석열이 지금 당뇨 망막 병증으로 10포인트 이하 글은 못 읽는 상태다. 10포인트 이하요? 16포인트요. 16포인트. 글자가 엄청 큰 거죠. 16포인트니까. 이것도 못 읽는 상태다. 재판 이렇게 자주 하면 밥도 굶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윤석열이 실명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자, 당뇨는요 보통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그렇죠. 따라서 음식을 좀 소박하게 먹으면 대체로 낫는 것이 당뇨입니다. 약만 제대로 먹으면 구치소에서 먹는 식사가 오히려 당뇨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당뇨는요 전형적으로 부자병이라 그래, 부자병. 글쎄요, 당뇨는 잘 먹어서 생긴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영양이 너무 과잉이 돼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런데 소박한 식사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당뇨는 오히려 호전됩니다. 물론 이미 몸이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약을 지가 안 먹어서 생긴 문제지 그게 쉽자란 말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증인으로 각종군 사령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곽종건 사령관. 예. 근데 이게 왜 더 포인트냐면 지속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주요 증인이 나오면 윤석열 나오겠다. 아, 주요 증인이 나오면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박정훈 그렇죠.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오. 직접적으로 소통했었던 접촉이 있었던 증인이 나오면 나오겠다. 이 소리를 매번 했었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그러면 곽종건 사령관이 출석을 합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무조건 거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다음 주 10월 30일 날 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나와야죠. 주장에 따르면 나와야겠네. 그렇죠. 나와야죠. 나와야겠네. 제 생각에는 윤석열 하는 걸 보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지. 그렇죠. 나오겠어요. 원래 거짓말이 좀 일상생활이라서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필요하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안 나오지 싶은데 또 무슨 핑계거리를 찾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야, 오늘 그러면 참 시작부터 조금 좀 파란만장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뉴스거리는 오전 재판에서 다 나왔어요. 네, 참네. 근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은 짜증나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 그러면 재판에서는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오늘 증인으로는 이제 3명이 나왔는데 네. 박성아 방첩사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웅희 1공수 여단장 이상현 운전부사관입니다. 네, 부사관. 그리고 이제 정승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렇게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재판 이거 증언이 비공개로 됐을 것 같으네요. 오늘 이제 비공개 이제 중계 재판으로는 이제 네. 앞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오늘 방금 얘기했던 공방이 오갔던 것은 네. 중계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증인이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중계 재판을 중단했어요. 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증언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정 보장을 위해 염려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이미 그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은 헌재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공개되는 게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국가기밀이다. 이미 내란 과정에서 공개된 얘기는 국가기밀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 그게 무슨 국가기밀이야, 이제 다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가기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국가기밀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인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계 재판을 네. 녹화를 한 다음에 전부 다 무금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이 나오더라도 중계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점은 참 아니 그러니까 직위원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네. 공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당장 증인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 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뭐 그 공개 재판이 다른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개 재판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다른 증인이 증언할 때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가 있다든지 또 다른 증인이 같이 듣는다든지 이러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증언을 할 때 남욱이 맨날 와가지고 옆에서 듣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계 재판 안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못된 짓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 중계 재판도 사실 직위원회 뭐 선심 써가지고 중계 재판한 게 아니라 9월 23일 날 그 덧센 특검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때 의결이 됐었고 이 중계 재판 같은 경우에 한 달 뒤인 오늘이죠. 네. 오늘부터 중계 재판이 시행된 거예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중계 재판을 하고 진짜 알맹이인 증인 신문은 안 하게 된 거죠, 중계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위원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못된 새끼야 이거. 직위원 이거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도 꼼수를 써가지고 중계 재판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이런 새끼가 어디 감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지랄이야. 참 못된 놈이죠. 그렇죠. 아 진짜. 아 자꾸 열받기 시작하네. 자 오늘 그럼 증언 나온 진술 증언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나요? 오늘 이제 중요한 증인은 이제 박성아 증인인데요. 네. 박성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저도 꽤 귀에 익어요. 박성아 증인은 김영현 재판 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게 한 증인입니다. 아,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박성아 증인이 재진술자라고 해가지고 원진술에 윤석열이 김영현과 대화한 내용을 누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달해 줬다라고 해가지고 전원을 했다 해가지고 그렇죠. 단톡방에 올라온 얘기를 풀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때 그 증언이 뭐 되네 안 되네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방이 이제 뭐 그 특전사든 정보사든 이제 주요 있는 군인들 현역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이가 요새 오늘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현장 윤석열 옆에 있던 군인들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단톡방에 올라온 그 얘기를 예, 직접 되게 전달해 준 사람이 박성아 증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증인이 증언을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쵸, 예.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줘서 오늘 그 못다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때 못한 얘기를 오늘 했구나. 네, 그럼 기피 신청 하나만 하네. 그렇죠. 기피 신청 하나 많아였죠. 아무튼 네,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이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단톡방에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의원들 먼저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 김용현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말을 했다. 윤석열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해제가 돼도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단톡방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톡방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을 재선포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다. 그렇죠. 입증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글을 올린 그 전달한 박수박 가칭 예. 박수박. 예, 최초 발설자를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이 단톡방을 외부로 공개한 사람이 박성아인데 박성아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단톡방 같은 경우는 본 사람이 많단 말이야. 따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이렇게 봤어라고 하면은 그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문제가 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 올렸다라고 하는 박수박 증인은 대화를 전파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과거에 검찰 조사 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은 이거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김철진 국방부 수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별심 지원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진술하느냐, 과거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야,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을 조합해 보면 이 단톡방에 전달했었던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철진이라는 사람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직접 진술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직접 진술자의 그 전원을 보강해주는 단톡방이 있는 거고, 네. 따라서 단톡방 최초 발설자가 누구인지는 어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철진의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불러왔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노발대발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런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 박성화 증인은 내 단톡방에 그거 봤다라고 했겠네요. 네, 자기는 이제 봤다, 명확히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계엄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 단톡방이 방첩사 대령 이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단톡방입니다. 근데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갑시다. 해서 방폭이 된 거예요? 방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증거는 안 남아 있겠네요. 예, 이게 비화폰 내에 있는 단톡방이어서 아마 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하드 열면 나와요. 포렌식 하면. 포렌식 하면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져보면은 내가 한번 저기 그 본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본 거는 일단 다 그 하드 디스크에 남아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네. 이번에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그 파기환송 사건, 네. 뭐 프린트를 했네 말았네 말이 많잖아요. 예. 프린트를 한 것처럼 대법원에 자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 근데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실은 복사기에도 레이저 프린터에도 하드가 있습니다. 프린트도 포렌식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하드 디스크가 다 있어요. 그 복사기에도 하드 디스크가 있고요. 레이저 프린터에도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신호를 받아와 가지고 하드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저장한 상태에서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스캔하는 속도가 빠르잖아. 그렇죠. 스캔하는 속도가 빠르고 보면은 스캔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 하나를 찍어놓고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를 포렌식을 하면 나온다는 거지.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겠네요.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수사한 사례도 있어요. 다들 몰라서 하는 얘기지, 핸드폰만 보면은 뭐 다 핸드폰만 본다 생각하죠. 실은 복사기 뒤집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 네. 허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우리 다 봤어. 한번 해봐. 이렇게. 예.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예. 예, 그거 남아 있어요. 하드에 남아 있어요. 그게 요새 하드가 아니라 캐시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남아 있어요. 저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정을 하고 털려고 하면은 그 레이저 프린터나 그 복사기를 털기도 해요. 실제로 검찰이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 턴 적도 있어요. 실제로 털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지 뭐. 그렇죠. 하면 돼. 예. 자, 오늘 그럼 다른 박성화 증인은 나왔고 다른 네. 증인은 또 누구가 있었나요? 우선 이 김웅희 중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현 단장이 했었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이상현 준장의 운전을 맡고 있었던 그런 운전부사관입니다. 여기서 이상현이 복명복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께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저 이거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다. 직접 들었다. 복명복창을 하는 얘기. 그렇지. 복명복창하니까 운전기사는 다 듣죠. 그렇죠. 예. 이상은 1공수 여단장, 그렇죠. 별 준장이죠. 그 준장의 그 운전부사관이 네. 옆에서 들었다. 네, 다른 이런 진술에 다른 이 전화 통화나 이런 건 이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워딩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야 장군이 바짝 얼었네. 뭐 이렇게 됐겠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너무나 선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과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났는데 대통령이라고 워딩이 들어간 내용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뭐 오늘 그러니까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다. 네.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2차, 3차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오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것이 확인된 네, 내용들이네요. 확인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판 흐름이 양적으로는 많이 남은 것 같으나 이미 중요한 진술이 이미 다 나온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네요. 뭐 사실상 제가 쭉 재판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내용 가지고만 하더라도 날릴 수가 있을 거. 이미 같은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너 진짜 이 말 했어? 다른 증인 한번 데리고 와봐. 얘한테 들어봐. 했다라고 하네. 이렇게 재검증 단계인 시점인 거지. 뭐 새로운 다른 증언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뭐 장용진, 강지호, 김대호가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래? 무슨 일 뭐 논란이 됐으면 그래 장용진 불러와가지고 한마디 듣고 강지호 듣고 김대호 듣고 그렇게 해서 3명의 증언을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금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끝낼 수도 있긴 있겠네요. 사실은 이거는 뭐 지휘견 재판도 그렇긴 하지만 변호인 측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영현 재판에 나왔던 사람, 조지호 재판, 막 군사 재판 나왔던 사람들 이미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왔던 사람이고 한번 했던 내용들을 또 리바이벌 한다. 그러면 그냥 증거 인부 때 증거 동의를 해주면 이 사람들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 뭐 인정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증거 인부조차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인 거죠. 증거 인부가 뭐냐면 증거를 동의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그것도 안 밝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를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일일이 다 불러서 하나씩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증거 부인을 하면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직권으로도 못 하는 거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지. 이거는 지능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사실은 판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특검 측 네. 오늘 특검 측도 엄청 답답했는지 사실 곽종근 사령관 불러두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 특전사 관련돼서 증거 인부 전부 다 해줘라. 근데 이 증거 인부를 돌아가면서 검사 5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곽종근 사령관 부르면 곽종근 사령관 끝난 이후에 인부하면 안 된다. 무조건 증언하기 전에 인부를 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검사가 돌아가면서 5명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만큼 검사에서는 그 증거 인부 자체가 스트레스인가 봐요. 안 해주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러면 아주 금방 끝날 재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법원에서 했으면 어떤 경우는 지기현이 재판장인 또 다른 재판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못 가져오는 거야. 이게 참 그런 점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참 재판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은 더 열받는 일도 있곤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재판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 한덕수 재판이 있고요. 네. 한덕수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예.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김건희 재판. 그리고 목요일 날 윤석열 재판이 있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윤석열 이제 특수고무집행방해 음. 재판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김건희 재판은 아직 당첨이 됐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야. 좀 대라 좀. 김건희 재판 진짜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도 빨리 이게 이게 돼야 되는데 중계가 돼야 되는데 중계가 안 된다는 점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아직도 증거인멸 안 했다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요.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다 각정군 불러주는 대신에 인부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읍소하는 거 아니에요? 없었어 사실은. 니들 원하는 대 하나 해줄 테니까 이것 좀 봐줘라. 근데 사실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 게 재판장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기현이가 지금 아주 아주 기술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탄핵 당하고 탄핵이 아니라 얘는 맞아 죽어야 돼 이제. 이게 진짜 이건 달리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탄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패 죽여야 돼. 정말 국민들 무섭다는 걸 알고 국민들이 분노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국민들의 분노 대신에 부여된 건데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장난질을 친다? 지 윗사람 뭐 이익을 위해서 저런 권한을 쓴다? 맞아 죽어도 싼 일이죠. 정말 역적이 따로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7분이네요. 네. 스픽스 오늘 다녀오신 거죠? 네, 오늘 이제 스픽스 다녀오고 바로 장윤TV로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또 부지런히 집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부지런히 가고 방송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예. 요즘 우리 이분 뉴스가 밤늦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대여가 이제 00시에 이제 고정으로 하고 있고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같이 하고 안 되면 뭐 혼자 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그런 중입니다. 예. 또 좀 구독자는 좀 늘었나요? 이상하게 구독자는 안 늘더라고요. 구독자가 안 늘어? 예, 지금 이 스튜디오 들어가면 마이너스 17? 14? 이렇게 오히려 구독자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스픽스도 나가고 하니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는군요. 약간 새로운 이 핫 이슈를 뭔가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핫이슈 같은 거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나는 항상 네. 핫이슈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시그니처를 만들려고 내가 네. 이렇게 조언하는 판인데 아. 그래도 조회수는 좀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거의 한 4천에서 5천 정도 오. 나오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훌륭하죠. 예. 요새 나보다 많이 나와. 아, 그래요? 예. 한 1,000명 정도 나오던 사람들이 요새 5천, 4천, 5천까지 나오는 거야. 지난 3, 4월까지는 1,000명, 2,000명 그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야, 근데 그새 많이 늘었네. 그렇죠. 근데 계속 구독자가 안 늘어? 예. 단단해진 거죠, 이제. 뭐. 요즘에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이 구독자라든지 시청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시 시청자도 잘 안 나와.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이 안 좋아야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참 이게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그러게요. 예.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건희 특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